자, 정적분을 이용해서 푸는 대표적인 활용 문제,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근본적인 어떤 그 내용, 원리적인 내용 부분은 좀 많이 어려우니까 그냥 교과서 정도 수준에서 그냥 넓이 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만, 방법에 대해서만 그냥 소개만 할게요. 즉,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fx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요. y fx가. 그 다음에 어떤 함수도 gx가 있어서 gx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y는 gx가. 이때 이 파란색 fx와 빨간색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어떤 영역은 여기로 표현되죠. 이렇게. 이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의 문제예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넓이를 구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빗금친 부분 넓이의 가장 왼쪽 경계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경계점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볼게요. 여기를 베타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베타부터 알파까지 해서의 우리가 이 넓이를 표현할 때 이 길이를 잘 보세요. 이 길이. 특히 사실 여기에 굉장히 세밀한 직사각형이 여기에 그려졌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길이를 잘 보시기 바라요. 이 길이가 바로 위에 있는 함수값에서, 즉 파란색 그래프죠. 파란색 그래프의 y좌표에서 이 빨간색 그래프의 y좌표, 즉 파란색 그래프의 y값, 함수값이죠. 에서 빨간색의 함수값을 뺀 길이로서 여기가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높은 함수에서 낮은 함수를 빼서 이 길이를 표현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파란색 높은 함수에서 낮은 함수를 빼서 베타부터 알파까지를 적분하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두 개로 둘러싸이니까 두 개의 함수로 둘러싸인 영역은 좀 표현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세 개 이상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여러분들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리셔야 되는데 한번 여기서 한번 표현해볼까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지금 y는 f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빨간색 그래프를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 y는 gx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그래프 여기다 써놓을게요. 이렇게 이 그래프를 y는 h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특실 부분의 넓이는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될 텐데 선생님 지금 빗금을 이게 사선으로 긋지 않고 항상 이렇게 세로로 지금 긋고 있는데요. 이 세로로 이 길이들을 잘 표현을 하셔야 돼요. 이 길이. 자, 그럼 일단 판단해야 될 것은 여기 좀 삐져나간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왼쪽 경계에서부터 가장 오른쪽 경계선까지 여기를 편의상 베타, 여기를 편의상 알파라고 할게요. 자, 베타에서부터 알파까지 우리는 적분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 길이입니다. 자, 이 길이 무슨 색깔로 볼게요. 파란색에서 초록색을 빼고 있죠. 이 길이도 우리가 파란색에서 초록색을 빼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이도 계속 파란색 그래프에서 초록색 그래프를 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길이를 표현할 때는 빨간색 그래프에서 초록색, 여기는 이 길이가 바로 빨간색 그래프에서 초록색 그래프를 빼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한 번에 표현을 못하고요. 베타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기준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여기를 감마라고 할게요. 즉 베타부터 감마까지에서는 위의 함수 x에서 아래 함수 초록색이죠. hx를 빼서 적분을 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고요. 여기 부분은 따로 감마부터 알파까지는 빨간색에서 초록색을 빼서 gx에서 초록색 hx를 빼서 적분을 분리해서 계산을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래프는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보통 두 개의 그래프면 대충 그려도 여러분들 좀 편할 거예요. 대충 그려도 어떤 유형과 그래프 배워 나오니까. 그런데 세 개 이상으로, 보통 세 개랑 네 개를 좀 많이 물어봅니다. 이렇게요. 또는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이 함수의 이 지점에서 접선을 그린다고 칩시다. 이렇게요. 그럼 접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이제 나타날 테고,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뭐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이렇게 꼭 접선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여기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이 빨간색과 이 까만색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 여기서는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여기를 이제 파란색, y는, fx 까만색으로 할게요. 여기는 y는 gx.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이제 색칠 부분. 가장 왼쪽 경계에서부터 가장 오른쪽 경계까지. 여기를 베타, 여기를 알파라고 볼게요. x 이퀄 베타입니다. x 이퀄 알파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여러분들 처음에는 익숙하기 전까지는 세로로 계속 그어보세요. 어디서 어디를 빼고 있습니까? 빨간색에서 까만색을 빼고 있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를 할 수 없죠. 우리는 기준을 나눠줘야 돼요. 이 부분은 베타부터 감마까지 해서 빨간색이라고 할게요. 빨간색에서 까만색을 빼서, 검은색을 빼서 우리는 적분을 취해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세로의 길이가 색깔에서 까만색에서 빨간색을 빼서, 즉 감마부터 알파까지 해서는 검정색에서 빨간색을 빼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취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래프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그래프를 그리는가, 그래프의 어떤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 구하는 문제는 어쨌거나 가장 왼쪽 경계에서 가장 오른쪽 경계까지 어디에서 어디, 무슨 함수에서 무슨 함수 빼는지를 잘 판단만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볼게요. 662번 보겠습니다. 662번 보면 y는 x의 제곱, 색깔로 한번 보라고요.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x축입니다. 자, x축은 이름이 y 이퀄 0이죠. 요 두 놈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합니다. 두 놈으로. 자, 그러면 y는 0이 편하니까 y는 0을 그릴게요. 다 x축, y축 안 그려도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이 두 개의 편만 그려도 돼요. 물론 3개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축에다가 편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두 개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올 거예요. y는 0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x축입니다. 그 다음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아래로 보는 게 이참수죠. 아래로 보는 게 이참수가 이렇게 표현이 돼서는 절대로 넓이가 나타나지 않아요. 한 점에서 만나더라도 절대로 넓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2개 이상으로 교점이 형성이 돼야지만이 넓이가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2개 이상 분명히 교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실제로 이 교점도 한번 보여볼게요. 이 교점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겁니까? 이놈과 이놈에 의해서 연립해서 구하죠. 얘와 얘의 연립에 의해서. 이 교점은 잠깐 대기하더라도 사실상 뭐 바로 교점 한번 보여볼까요? 교점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y는 여기 연립이니까요. 바로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에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나오죠. x가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x가 1이고요. 그러면 이 색칠 부분 넓이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한꺼번에 모두 다 무슨 색깔에서 무슨 색깔을 빼고 있습니까?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고 있죠. 모두 다.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고 있어요. 빨간색 식이 y 이퀄 0이죠. 빨간색 함수가 y 이퀄 0 함수. 그 다음에 파란색 함수는 y 이퀄 x의 제곱 마이너스 1 함수죠. 그래서 빨간색 함수에서 파란색 함수를 빼서 적분을 취하면 얘의 넓이가 지금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671번 한번 볼까요? 671번 보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x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x와 x축, y는 0이죠. y는 0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1분의 9라고 할 때 양수의 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y는 0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ax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부르기로 그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교점도 미리 구해보면 얘와 얘의 연립에서 즉 교점은 x의 제곱 마이너스 ax 이퀄 0에서 x 마이너스 a 이퀄 0이니까요. x값 0하고 x값 a 나오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x값 0일 겁니다. 여기가 x값 a일 테고요.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는 계속 표현해보면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계속 빼고 있죠. 한꺼번에 표현은 가능하겠네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빨간색 0에서 파란색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함수를 빼서 이제 넓이를 구했더니 이게 바로 2분의 9랍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직접 접근해야 되겠죠. 이게 접근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부터 1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이 넓이를 계산해 주면 좋습니다. 또는 특이하게도 이 구간이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어떤 대칭 모양의 구간이니까요.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할 때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서 이 홀수 참수는 다 사라졌고요. 이미
그 다음에 짝수 참수만 나왔으니까 우함수만 나와있죠. 그래서 구간을 0부터 1까지만 해서 두 배를 취해도 상관은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직접 정적분을 계산해서 그 넓이를 이렇게 표현해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674번이나 674번 한번 볼게요. 표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674번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과 y는 k네요. y는 k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6이랍니다. 그럼 얘는 거의 비슷한 모양새예요. y는 k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그려지고요. 수평 그래프로.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는 2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야 될 거예요. 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자, 그런 다음에 이 왼쪽 경계에서부터 오른쪽 경계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봤더니 36이 된다라고 식을 세울 겁니다. 식을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어쨌거나 이 결정을 구해내야 되는데 이 결정을 구하는 방법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과 y는 k 요 연립에서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x 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x 값 두 개가 예쁘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수분해가. 어쨌거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베타,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서 우리가 알파, 베타 가지고 우리가 식을 접근해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600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잠시 대기. 676번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걸리고 있죠. 결정이 안 보이고 있죠. 결정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잠시 대기. 676번 볼게요. 676번 보면 y는 x에 제곱하고 그 다음에 y는 x로 둘러싸입니다. 자, y는 x의 그래프는 뭐 1차함수니까요. 직선 이렇게 되겠죠. y는 x. 그 다음에 y는 x의 제곱 그래프도 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안 생기면 넓이가 안 생겨요.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 둘러싼 부분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빨간색에서 지금 파란색을 뺄 겁니다. 어쨌거나. 빨간색이 지금 x고요. y는 x. 파란색이 x의 제곱을 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몽땅 이 교점부터 이 교점까지 적분을 취해야 될 텐데, 이 교점, 여기 경계죠. 좌우 끝 경계가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놈이 이퀄 0에서 나오죠. 얘 이퀄 0. 그죠? 이 y는 x하고 y는 x의 제곱 연립에서 y는 x하고 y는 x의 제곱의 연립에서 x 이퀄 x의 제곱에서 나올 거니까 결국은 x 마이너스 x의 제곱 이퀄 0. 물론 우변은 넘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 모양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즉 교점은 우리가 얘 이퀄 0에서 구해지게 돼요. 즉 x 마이너스 x의 제곱 이퀄 0에서요. 자, 여기에서 뭐 x의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퀄 0이고요. x값 0하고 x값 1이 깔끔하게 여기서 나와요. x값 0과 x값 1이에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적분을 취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결점이 구해질 거예요. 결점이 어디 볼까요? 한번 687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687번인데요. 687번에 보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와 그 다음에 y는 m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분의 4랍니다. m을 구하세요 문제예요. m은 양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넓이가 생기니까요. y는 mx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의 넓이를 3분의 4라고 지금 표현을 할 텐데, 자, 어쨌거나 우리가 빨간색 mx에서 파란색 x의 제곱 마이너스 x를 한꺼번에 빼서 이 교점부터 이 교점까지. 이 교점은 이퀄 0에서 나올 거예요. 즉 mx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이퀄 0에서 나올 겁니다.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x 이퀄 0에서요. 근데 인수분해가 우리가 편하게 돼요. x만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이퀄 0이니까 x값 0과 x값 1 플러스 m, 즉 m 플러스 1로 나옵니다. m은 또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m 플러스 1이고요. 얘가 바로 0이죠. x 이퀄 0. 그럼 결국은 0부터 m 플러스 1까지 적분을 해서 이 계산 결과가 3분의 4다라고 해서 m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689번이나 아니면 잘 안 보이는데
자, 만약에 어디 있나?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과 얘와 y는 0 얘로 둘러싸였다고 칩시다. 얘로. 그러면 이 그래프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0은 이렇게 그려주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y는 0에서 이 직선식에서 이 2차식, 요 2차식 밑에 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빼서 이 결점부터 이 결점까지를 연립해서 우리가 적분을 취할 텐데 이 결점을 구하는 이 과정이 바로 얘 이퀄 0에서 나오죠. 0,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에서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에서 나오죠. 근데 이 x값이 두 개가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요. 얘를 자, 서술형 풀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를 편의상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여기를 알파라고 둘게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알파하고 베타는 여놈 이퀄 0에서 나오죠. 즉,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분의 합곱에서 1이 나오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두 개의 x값 하나를 알파, x값 하나, 베타를 좀 둔 겁니다. 알파를 좀 더 크게 뒀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알파값, 베타값을 직접 그래공식을 쓰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알파, 베타를 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베타부터 알파까지, 베타부터 알파까지 얘의 정적분의 값을 이제 계산해내면 얘의 넓이를 표현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적분 직접 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x 직접 적분한 겁니다. 얘를 알파부터 베타부터 알파까지 얘의 값을 계산해내면 돼요. 자, 얘의 값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에서 이 베타 집어넣은 값 마이너스 3분의 1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값을 뺄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부분의 넓이입니다. 자, 그럼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쌍으로 묶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묶어보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고요. 자, 여기서 2분의 1 묶어내면 2분의 1 얘 쌍으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고요. 그 다음 얘 쌍으로 묶어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계산만 하면 우리는 이 넓이를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인수분해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묶어내면요.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 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묶어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묶어나가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남겠죠. 자, 여기서는 1이 남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만,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결국 여기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요.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3 나오나요?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에 3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2 나오겠네요. 2 맞나요? 2 나오겠네요. 자, 여기는 지금 2가 나올 겁니다. 이 값은 여기는 2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지금 남았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이 구해내야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 가지고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고 하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1이니까요. 여기가 지금 5 나옵니까? 5 나오네요.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값 좋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우리가 알파를 크게 뒀으니까 루트 5가 될 겁니다. 여기가 문제가 커요.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최종 결과물은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인가요? 잠깐 좀 뭔가 계산이 좀 수상이 되네. 이거 0 나버리네. 잠깐만요. 여기 아니라 여기 뭐 계산이 여기 아니네. 자, 루트 5 여기 중간 부분이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얘가 지금 6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3 더하기 6이니까요. 6분의 5인가요? 6분의 5 곱하기 루트 5에서 최종 6분의 5 루트 5로 이렇게 답이 나온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디 부분이요? 이 교점이 예쁘게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차 방정식의 합곱을 가지고 우리가 이 결과물을 얻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때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요. 서술형이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식을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자, 그런데 간혹가다 이 문제가 이제 객관식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바로 답할 수 있는 경우를 예를 들게요. 바로 답할 수 있는 경우로. 자, 지금도 공식입니다. 교점이 예쁘게 구해지든 구해지지 않든 하나의 공식이 있을 텐데 그냥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그 교점이 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별도의 교점을 구하세요. 그런데 지금처럼 교점이 지저분하게 나오는 경우, 즉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에서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즉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2차식 이하로 둘러싸였을 때 가능합니다. 3차는 안 돼요. 2차하고 y꼴 0도 괜찮고요. 2차하고 다른 1차 함수도 괜찮고요. 2차하고 2차로도 괜찮습니다. 2차로도. 자,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랬을 때 여기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 여기가 여기 2차식이라고 할게요. 2차식. 여기가 뭐 1차식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1차식. 그랬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넓이 계산해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서 표는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서 계산한 어떤 그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식이 이렇게요. 위식에서 아래식 빼서 걔는 요거죠. 요거 여기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요거. 그것은 우리가 이 결점부터 이 결점까지를 해야 되는데 이 결점이 예쁘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베타하고 알파가 예쁘게 안 나온다는 얘기시면 여기가 베타하고 알파라고 한다면 즉 베타하고 알파는 여기서 나올 거예요. 여기서요. 자, 이랬을 때 이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이 계산값입니다. 이 계산값은 공식이 있기를 어떻게 되냐면 6분의 공식입니다. 6분의 그다음에 2차의 계수 a의 절대값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무엇을 쓸 거냐면 이것을 2차 방정식으로 간주했을 때 두 근의 차, 자, 두 근의 차 여기에서 나오는 두 근의 차입니다.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에서 우리가 두 근을 각각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나왔죠? 마이너스 a분의 b 나왔죠.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 나왔죠? a분의 c 나왔죠.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우리 잘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서 이 값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물론 다른 접근 방법도 있지만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한 근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한다면 한근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일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얼마 나오냐면 직접 두 근 넣을 겁니다. 그럼 2a분의 통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뒷부분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b가 되면서 결국은 정리가 되기를 마이너스 a분의 b로 나온 겁니다. 두 근의 합이요. 두 근의 곱도 마찬가지예요. 두 근을 직접 곱해보면 어찌든 정리가 돼서 a분의 c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할 건 뭐라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뺄 겁니다. 그럼 통분 되죠. 2a분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빼게 되면 마이너스 b 사라지고요. 얘만 루트 부분만 두 개 나오네요. 두 배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온답니다. 즉 a도 또 약분되고요. 2도 약분되고요. 자, 그런데 a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두 분의 차니까 누가 큰지 작은지 뭐 이건 분명히 양수값이지만 차를 빼면 알파가 크게지는 군 거예요. 항상 양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우리는 절대값을 취할 겁니다. 두 분의 차에서는. 즉 이게 바로 두 분의 차공식이에요. 두 분의 차공식. 즉 여기에 이 2차 방정식 두 분 차공식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의 세제곱값으로 항상 이 부분의 넓이가 표현이 된대요. 자, 요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아까 이 부분이 알파하고 베타로 뒀을 때 굉장히 지금 복잡했었죠, 그죠? 공식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공식. 이 공식이 정말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6분의 5루트로 나왔습니다. 정리 한번 더 할게요. 베타부터 알파까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 양변에 뭐 마이너스 1 곱한다든지 분수가 나왔을 때 분수를 약분시켜버리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A, B, C를 판단해야 돼요. 자, 그럼 얘는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이죠. 얘가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근 차의 세제곱 쓸 겁니다. 자, 두근 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값 A, 절대값 마이너스 1. 어차피 1분의죠. 1분의 안 쓰겠습니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써진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두근 차입니다. 두근 차. 그럼 결국은 얘 정리하게 되면 루트 5의 세제곱이 5루트 5잖아요. 따라서 결국은 6분의 5루트 5가 나오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가 뭐 674원 다시 갈게요. 674원. 요 부분의 넓이가 얘가 넓이가 지금 36이 되라고 했습니다. 36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아직 결정은 잠시 되게 하더라도 2차식에서 요거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에서
K를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야 되겠죠. K를 빼서 교점부터 교점을 해야 되는데 이 교점 베타, 이 교점 알파라고 두면 이 베타하고 알파가 예쁘게 안 나온답니다. 왜 예쁘게 안 나와요? 이 교점을 구하는데 여기 이퀄 0에서 교점을 구하겠죠. 즉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k 이퀄 0에서 우리는 교점을 지금 구할 텐데 베타하고 알파를 구해내야 되는데 그 베타하고 알파가 예쁘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공식을 쓸 겁니다. 얼마를요? 이거 정리할게요. 이거 바로 얘가 성수함이고요. 이렇게요. 이게 성수함입니다. 자 그러면 6분의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 1이죠. 그 다음 여기 두근차. 두근차가 어떻게 나오죠? 두근차가 절대값 마이너스 1이 맞죠? 1이죠. 부모 안 쓰겠습니다. 그럼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b의 제곱 4 마이너스 4ac 값이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k 어떻게 돼요? 4 플러스 12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그죠? 4 플러스 10이면 4 이렇게 나오네요. 두 분 차의 세제곱으로 이 결과가 얻어진답니다. 얘가 얼마가 되도록요? 36이 되도록. 그럼 결국은 여기에 이 방정식에서 양변을 6을 곱하게 되면 양변 6을 곱하면 여기가 216이고요. 그럼 무엇의 세제곱이 216 나오죠? 6의 세제곱이 216 나오죠. 따라서 루트 16-4k가 바로 6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이 값이 이제 36이 돼야 됐었겠죠. 이렇게 해서 교점이 안 나오는 2차 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가 있어요. 뒤에서 하게 될 3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은 교점이 예쁘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인수분해 안 되면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3차 이상으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차 함수하고 뭐 2차 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 여기 넓이를 구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교점이 예쁘게 더 얻어질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 2차 함수라고 하더라도 교점이 구해져요. 그런데 교점이 이렇게 안 구해지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이 공식을 써서 하시기 바래요. 할 수 없이. 691번 한번 볼게요. 자, 691번에 보면 y는 x의 제곱 플러스 1과 y는 mx 플러스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최소가 되어야 돼요. 최소. 자 그럼 모양새는 이렇게 y는 x의 제곱 플러스 1 아래로 y는 mx 플러스 2 요렇게 지금 표현되죠. 얘 넓이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1차식에서 2차식을 빼야 되겠죠. 1차식 더 높으니까요. 1차식 mx 플러스 2에서 2차식 x의 제곱 플러스 2를 빼서 이 교점부터 이 교점까지 적분을 할 텐데 이 교점을 구해냅시다. 구하려고 일단 시도를 해야 되니까 이 교점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지냐면 뭐 얘와 얘의 연립이죠. 즉 얘 이퀄 0에서 나올 거예요. 얘 이퀄 0에서 다시 한번 더 쓸까요? 베타 알파라고 할게요. 베타 알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 되나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즉 얘 이퀄 0에서 우리가 교점이 구해질 텐데 얘 이퀄 0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교점이 예쁘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할 수 없이 우리는 이 공식을 써야 돼요. 따라서 얘의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1. 자, 두근차 절대값 부모 얘의 절대값 어차피 1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m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넓이가 표현이 됩니다. 얘의 이 넓이의 최소값을 계산하랍니다. 최소값. 그런데 지금 보안이 6분의 1도 고정된 값이고요. 이 루트도 고정된 값이고요. 이 세제곱도 고정된 값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안쪽 이 m의 제곱 플러스 4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m의 제곱 플러스 4의 최소값만 구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2차식이죠. 최대값, 최소값.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그래프로 보라는 얘기예요. 얘가 m에 관한 2차식으로 봤을 때 꼭지점이 0,4고 아래로 볼록이 주죠. 결국은 m이 얼마일 때요? m이 0일 때 최소값 4까지 나올 수 있죠. m이 0일 때. 결국은 얘가 m이 0일 때 최소 4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4에다가 루트 시한값이 2고요. 2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8이 되죠. 그럼 결국은 이것은 최소값이 얼마예요? 6분의 8, 즉 3분의 4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그 다음에 되면 바로 m이 0일 때입니다. m이 0일 때. 자, m이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가 y는 mx 플러스 2가 어떻게든 바뀔 수 있습니다. y는 mx 플러스 2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특이하게도 m이 0일 때, 즉 수평 그래프, 즉 y는 2였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가장 최소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 수평 그래프가
이 이차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하고 넓이를 최소로 갖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그 깊숙한 부분까지는 뭐 됐고요. 이렇게 해서 교점이 구해지지 않을 때 어려운 문제니까요. 교점이 구해지지 않을 때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선생님 지금 표시해 준 이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다 교점이 구해져요. 근데 교점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이 공식을 쓰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 하나만 더 696번에 이렇게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와 x축으로 둘러싸인 y가 여기네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y는 x로 이렇게 나가는데 y는 x가 그리는 데 그려줄게요. 이렇게요. y는 x에 의해서 나는 색깔로 구분할게요. 이렇게 파란색이 y는 여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곡선이 3개나 그려졌어요. 이랬을 때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의 비교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계산할게요. 여기부터. 자, 얘는 까만색과 빨간색에서 나오죠, 그죠? 까만색에서 빨간색을 빼야 되겠네요. 까만색에서 빨간색을 빼서 이 부분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에서 빨간색 x를 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이 결점부터 이 결점까지요. 결국은 얘 이퀄 0에서 나올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이퀄 0에서 x가 0하고 3이네요. 여기 0하고 여기가 3입니다. 지금 결국 0, 3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여기는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어디서 어디에 빼면 돼요? 빨간색에서 자, 여기 밑에 부분입니다. 초록색으로 할까요? 초록색 부분의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왼쪽 부분 전체적으로 이 아래쪽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적분을 취할 생각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취할 생각인데 어디에서 어디를 빼는지 보세요. 빨간색에서 파란색 빼고 있습니다. 빨간색에서 파란색, 빨간색에서 파란색, 빨간색에서 파란색. 여기까지는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고 있는데 자, 이 부분부터는 까만색에서 파란색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 부분의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이 적분을 두 번을 나눠서 해야 돼요. 아래쪽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럼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아까 생각한 부분이 여기 위쪽 부분은 미리 계산해놨죠. 위쪽 부분은 아까 계산해놨습니다.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래쪽 부분만 계산하지 말고 아예 얘 없다고 생각하고 전체를 다 계산해봅시다. 전체 이 어떻게 보면 이 뭐지 반원 모양이죠. 반원 아니지만 아무튼 이 전체. 왜냐면 이 전체 값은 파란색에서 까만색에서 파란색을 빼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에서 파란색 0을 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결정도 여기서 나오죠. 0하고 4 나오네요. 이 계산하게 되면 전체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체 넓이. 예를 들어 전체 넓이가 100이 나왔다고 칩시다. 아까 이 부분의 넓이는 예를 들어 30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은 70이 나오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위쪽 부분 넓이 계산하고요. 그 다음 아예 전체 부분 넓이를 계산해서 이 아래쪽 부분은 큰 놈에서 여기를 빼서 계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99번 같은 경우가 되게 비슷한 문제인데 699번에 어떤 내용이냐면 y는 x의 제곱 이렇게 돼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y는 ax가 이렇게 있습니다. y는 ax 그랬을 때 특별하게 이 놈의 넓이가 x축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림을 실제로 그려보면 y는 0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럼 특이하게도 이 부분의 넓이가 x축에 의해서 딱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진대요. 라고 해서 그럼 a를 찾으시라의 문제인데 어떻게 푸냐면요. 여기서는 이 위쪽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적분을 두 번 해야 되니까 아래쪽 부분 여기 넓이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전체 부분 계산을 해서 이 관계가 몇 배 관계라고 했어요. 이등분대하니까 초록색이 파란색의 2배가 된다고 해서 이 2배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좀 효율적인 방법일 테니까 그거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하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707번 같은 경우에 y는 x의 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의 넓이 계산하시오. 위의 함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에서 아래 함수 x의 제곱을 빼서 계산을 하되 얘의 결정을 어떻게 구합니까? 얘 이퀄 0에서 나오겠죠. 결정도 어렵지 않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나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가요? 아무튼 요 계산을 해주시면 충분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의 넓이에서 위에서 아래를 빼고요. 그 결점을 구할 때 결점이 예쁘게 구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직접 적분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고 혹시나 교점이 예쁘게 보이지 않으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해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62번부터 720번까지를 과제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